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박부장입니다. 금일 시장이 대단히 좀 불안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전일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6%가 급락을 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61%나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 하락 마감이 좀 더 가세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전일에 그 양호한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3분기 GDP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선전에 따른 이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급증을 한 게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세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좀 더 악화 되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스럽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중심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양매도세에 의해서 수급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장 하락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고 추후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금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상해 시장 같은 경우에도 1.47% 하락했고, 심청 같은 경우에 2.09%나 좀 하락을 했고, 아시아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 미국 지수 선물 약세에 의해서 좀 급락이 나와준 그런 패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유는 똑같습니다.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미 대선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미국 지수 선물의 약세를 유도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더 전체 월드 지수를 좀 살펴봤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특히나 더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2.7%나 코스피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본은 5.2%, 대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1.95% 이렇게 좀 하락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 증시가 다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증시의 어떤 그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불안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양도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예 검토 중인 것으로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 그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같아요. 일단 대주주라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일단 팔아놓고 보자.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많이 올랐던 이 성장주들의 차익 실현이 좀 더,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악화 요인으로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여전히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미국과 유럽의 방역 실패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안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통상인데 최근 환율은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 1126원까지 내려갔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과거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아무래도 이것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유럽이나 미국의 방역 실패를 한 지역보다는 코로나 통제에 성공한 아시아 제조 국가들한테 뭐 호재가 되는 경우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뭐 그런 여지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좋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시장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가치주하고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어떤 강도가, 조금 강화되고 있다. 회복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닥권에서 저평가된 상태에서 실적 모멘텀이 나와주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모든 게 이제 심각하게 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뭐 공급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11월 셋째 주 같은 경우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실적 발표가 11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뭐 그때 이후로 해서 이 FDA의 백신 승인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시장의 안정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코스피 지수의 전체 그림을 좀 펼쳐놨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2450포인트, 예, 요 정도 선에서 뭐 저항을 받고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인데요. 밑으로 계속 빠질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주가가 지금 한 차례 좀 크게 밀리고 있는데, 요 선 자체가 한 2200포인트 전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좀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200포인트, 2200포인트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좀 더 편안한 어떤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67포인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2200포인트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시점에서는 재차 반등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 조정 후에 시장의 방향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국의 서의 어떤 조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후에 나올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경제 재개, 예, 경제를 재개시키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나오지만은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하고 가격이 좀 싸게 형성되어 있는 저평가 가치주, 그러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의 그런 가치주가 재차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전반적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좀 겪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그 코로나19 처음 발생했을 때 주가가 무려 1439포인트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견디고 우리가 2458포인트까지 흐름을 받고 지금 사실 지수상으로 보면은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험치기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어떤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그리고 이런 어떤 유럽 쪽에서의 또 봉쇄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랄만 하지만은 그래도 견뎌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시장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용 물량입니다. 예, 신용 물량이 이제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은 상당히 좀 주가 반등이 어렵다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이 경고성 멘트는 제가 뭐 유튜브든 뭐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리던 이데일리에서 출연하던 많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신용거래 융자가 상당히 좀 잔고가 늘어있는 상태고 상당히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현재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합해서 뭐 16조 5,9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융자라는 게 뭐 주식, 채권,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매수 하는 자금을 주로 이제 빌리는 걸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담보 비율의 하락이에요. 담보 비율의 하락. 만약에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에 담보 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상으로 보면 강제적으로 반대 매매를 무조건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의 반대 매매 금액이 무려 3,100억 원에 육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깡통 계좌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는 어떤 프로그램의 반대 매매에 의해서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지만은 현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고 또 현금 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주가 하락은 다시 한 번 더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어떤 비투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라고 하면은 축소를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루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좀 대응을 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지 않도록 이렇게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전체적으로 뭐 그래도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자, LG화학의 배터리 분사가 오늘 주총이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물적 분할을 하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뭐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어떤 반대, 소액 주주의 반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촉각을 불러일으키긴 했습니다만은 LG 특수관계인 지분을 34% 들고 있는 외국인들의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분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의 이제 분사를 하면은 보통 이 수직적 뭐 분할 이렇게 해가지고 물적 분할이 있고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해서 인적 분할이 있는데 근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 분할이라고 해서 물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고 그러한 평가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뭐 향후에 어떠한 또 불만 사항이 나오고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단순하게 이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가치 변화는 없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떤 성장성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은 관련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주식을 모아 가시는 분 입장이라고 하면은 여행 쪽이라든가 항공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아무래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여행, 외식 쪽에 이제 할인 재개를 시작을 했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 숙박, 여행, 외식 쪽에 할인권을 오늘부터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할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외식을 하면은 4회차 외식 때는 1만 원 환급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의 오전에 좀 움직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러한 뭐 여행 쪽이라든가 항공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대응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주가가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변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뭐 대한항공 이런 것들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다른 이슈를 또 살펴보면은 현재 지금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좀 약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업종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자 삼성 SDI가 3조 규모의 배터리 사업 수주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현대차 배터리 사업의 수주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현대차 아이오닉 7용 배터리 2개 공급사 선정 예정이고 삼성 SDI가 입찰 참여 소식에 관련 부품주들이 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I도 좋은 흐름을 좀 금일 좀 보여줬었고 뭐 삼진 L&D라든가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삼성 SDI죠.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시장만 좋다면은 주가가 한 차례 좀 눌렸다가 이 반등할 수 있는 기조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전체 시장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뭐 관전 정도만 하는 게 맞는 거죠. 종목보다는 시장이니까.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매출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1분기 때부터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가 됐는데 내년 1분기 때는 좀 감소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매출 트렌드로 봤을 때는 매출액 3년 이평선과 1년 이평선이 정배열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바이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평균 목표가가 한 55만 6천 원 정도가 돼요. 지금 44만 2천 원인데 괴리율이 한 25.9%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금일 좀 보시는 것처럼 누적 순매수도 보면은 뭐 이게 그 금액 단위로 보면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더 이제 5천에서 1억 정도 수준에서 매도 건수보다는 매수 건수가 금일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주목을 좀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차트적인 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그동안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좀 반등하는 포인트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관들의 수급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다는 측면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시장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전 정도로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 삼성 SDI의 약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굳이 이제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분기 단위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분기 단위로 보고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 분기가 나오면 매수하고 좀 실적이 좋지 않게 예상되는 분기에는 또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또 다음 분기에는 컨센서스가 좋게 나온다.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렇게 음계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맞추어서 분할해서 이렇게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삼성 SDI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LG 화학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좀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난 뒤에는 결국은 LG화학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2021년도에는 더 좋은
실적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G화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보면은 지금 매수하시는 것은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종목 관점보다 시장 관점이 우선이고 물적 분할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그 기대감이 부응을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특히나 더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외국인들 이렇게 사고 있어요.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는 재차 매수 포인트로 좀 대응을 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LG 화학에 대해서는 수직적 분할,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가치의 변화가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97만 원 정도 평균가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61만 1,000원 하고 있으니까 상승 여력은 무려 뭐 58%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쨌건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LG화학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라고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번에 매수를 하셔서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뭐 금일 세력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하고는 달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주문 건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매도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 단위로 봐도 뭐 5천만 원에서 1억 단위 이런 부분에서도 매도 세력이 더 많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하루의 흐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정리를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이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고 현재는 지금 이 가격 조정이라든가 지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가치주라든가 배당주의 상대 강도가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이제 주목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다 보셔야 되는데 한 2200포인트 아래선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지수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정 후의 시장의 방향성은 경제 재개와 가치주가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이제 금일 강세 업종 중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1조 3천억 규모의 초대형 정유 플랜트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의 자회사의 도스포카스 정유 프로젝트 패키지 설계 조달 시공 수주 통보서를 접수 공시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21.2% 규모로 이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큰 폭의 어떤 상승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장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흐름을 봤을 때도 매수 세력보다는 매수 세력이 뭐 1000, 3000, 5000, 1억 이상 건수로 봤을 때 훨씬 더 잘 유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세력들도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하게 세력들의 흐름 유지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해서 실적 이런 부분이 좀 좋지가 않아서 빠졌습니다만은 이 그림상으로 볼 때는 이 추세 반전의 신호가 오늘 또는 첫 번째 날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폭이 됐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거래량의 수급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미래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승력이 훨씬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는 1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11,750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26% 정도 상승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지금 매출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아요. 정유 브랜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매출액 3년 이평선 이렇게 있고 매출액 1년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이후에 좀 약한 모습이 보여주지만은 하방은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관심 있게 이제 보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또 하나의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7,799억 원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에디슨 4 프로젝트 공사 계약 낙찰 의향서를 또 받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보시는 거고, 지금 현재 좀 부족한 것은 수급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 개선과 더불어서 함께 나와준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은 관전만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도 좋았어요. 기존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예, 대한유화 실적 개선 기대감, 늘 제가 강조를 드리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진행을 하셔야만이 어떤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회복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좀 잘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대한유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자, 빅히트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유예수 해제에 따른 매물 출회가 나왔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일간 보유예수가 걸려 있었던 기관 물량이 20만 주 이상 해제가 되면서 매물 출회 양상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는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매수를 해볼 만한 가격대긴 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예, 근데 주가라는 게 단순하게 싸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도 좀 풀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현재 수급적인 부분이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는 주가의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주는 패턴이 경우에 따라서 나와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없는데 거래량이 증폭이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매수 관점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데, 아주 분기 단위로 해서 이 빅히트에 대한 생각 어떤 생각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투자 판단을.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14만 2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한 38만 원에서 21만 2천 원까지 최저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대략 27만 원 정도가 컨센서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비한다면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손해 많이 보셨다고 해서 단순하게 무조건 매도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좀 더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일정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무래도 그 중국의 10월 차신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월요일에 시장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주가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좀 트렌디하게 좀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관련 기업들, 개별 기업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라닉스,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변동성이 큰 거죠. 그래서 단번에 대응하시기보다는
단번 대응하시기보다는 이 관심 종목들로 이제 등록을 해놓고 추후에 시장 안정화가 되고 다시 이러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때 뭐 트레이딩 관점에 좀 대응하시는 게 맞고,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전략은 아무래도 그런 걸 하셔야 되겠죠. 뭐 만도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지금은 아니지만은 미래에 분명히 주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빠질 때 잘 지켜보십사 하고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과거에 우리가 이런 과정 있었죠. 급락하는 과정을 이미 한번 경험을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좋다가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1400포인트대에서 240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또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급락에 나오고 있고 힘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힘내십사하고 화이팅,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좋은 내용들을 좀 공유를 좀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게시판에서 링크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함께 좀 공유하시면서 함께 좀 성공 투자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